오늘은 도커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도커 관련된 영상과 자료는 넘쳐나죠. 그래서 한 2초 정도는 망설이긴 했는데 뭐 어때요? 이번 기회에 숟가락 좀 얹어보죠 뭐. 설치라든지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은 일단 제쳐두고 오늘은 이미지 빌드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OS, 라이브러리와 여러가지 개발 도구들을 설치하고 환경 변수 같은 것도 설정하는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이런 일련의 구축 과정을 일명 도커 스크립트라고 하는 파일을 통해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도커 이미지 빌드용 스크립트를 작성해보죠. 설명의 편의를 위해 노드 백엔드 서비스를 위한 도커 이미지를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파일 하나를 열고 이름을 도커 파일로 합니다. 파일 이름은 이 이름이 기본값입니다. 도커 빌드할 때 스크립트 파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해주지 않으면 이 기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파일 이름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커 파일의 첫 번째 줄은 지금부터 만들려는 이미지의 기본 이미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베이스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보통 도커 허브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죠. 물론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를 베이스 이미지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주 변경되지 않거나 혹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베이스 이미지를 팀에서 공유하거나 프로젝트마다 공유해서 사용해볼 수도 있겠죠. 도커 허브를 보면 다양한 버전의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특히 알파인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다이어트가 잘 된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걸 베이스 이미지로 사용해서 배포용 이미지를 만듭니다. 실제 배포를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OS가 통짜로 올라간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OS는 보통 다목적이라서 실제 서비스가 동작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배포할 때는 서비스에 필요한 것 외에는 제외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수작업으로 해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알파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 알파인 이미지는 노드를 사용하는 서비스가 동작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OS와 특정 노드 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드 버전마다 해당 알파인 이미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배포할 때는 정확한 버전의 이미지를 찾아 베이스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파이썬이나 자바와 같이 다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인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종 디버그에 필요한 개발 도구나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 개발용 환경으로 세팅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지정된 베이스 이미지는 빌드 시 해당 장비에 지정된 이미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는 이제 실제 서비스가 동작할 때 필요한 환경 구성을 시작합니다. 환경 변수를 설정하거나 실제 서비스가 실행되는 위치를 지정하며 노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소스를 워킹 폴더에 복사하고 npm 명령어를 사용해서 노드 라이브러리를 이미지에 설치합니다. 또한 서비스 동작에 필요한 모든 유틸이라든지 추가적인 스크립트라든지 전부 2단계에서 설치하거나 복사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포트와 내부 포트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건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도 포트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내부 실행 명령을 지정해줍니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유비콘 같은 모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간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명령어로 실행하면 컨테이너 내부에서 메인 프로세서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컨테이너 내부에서 2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서 상태를 감시하는 프로세서는 메인 프로세서 하나뿐입니다. 컨테이너의 헬스 상태를 나타내거나 자동 재시작을 하는 기준은 메인 프로세서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저도 2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띄워서 사용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가능하지만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프로세서부터는 중간에 죽더라도 상태를 감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재시작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2개의 컨테이너로 나눠서 실행하고 연동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컨테이너 하나당 하나의 프로세서만 띄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건 상시로 떠 있어야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의 기준입니다. 멀티 프로세서 동작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단일 작업이 동작하고 종료되는 멀티 프로세서 처리 방식이라면 상관없습니다. 24시간 실행되는 서버의 경우는 컨테이너 하나당 하나의 프로세서를 권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컨테이너에 포트를 여러 개 열어놓고 포트마다 하나의 서비스가 동작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가능하긴 합니다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내부에서 해당 프로세서를 강제 종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가 종료되어 버립니다. 자동 재시작 옵션을 설정해 두었다면 새로운 컨테이너가 시작하게 됩니다. 빌드 스크립트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미지 빌드를 2단계 이상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배포 이미지 만들기 전에 컴파일과 같은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 컴파일 환경과 배포 환경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리액트 앱을 배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배포하기 전에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컴파일 후 결과 파일만 배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도커 파일의 배포용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엔진엑스 베이스 이미지에 리액트 파일을 복사만 하면 되는데 만약 하나의 장비에서 개발도 하고 배포 이미지를 만든다면 크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CI/CD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애매해진다는 거죠. 컴파일을 하려면 컴파일 환경이 필요하고 배포하려면 배포 환경이 따로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하나의 도커 스크립트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컴파일에 사용한 베이스 이미지를 설정할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별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내부에서 컴파일 과정을 거친 다음 다시 프롬 명령을 이용해서 베이스 이미지를 재지정해 줍니다. 이러면 새로운 베이스 이미지 기준으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지정했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스크립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칭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칭을 이용하면 컴파일했던 이미지에 접근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복사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배포하기 전에 컴파일을 하고 베이스 이미지를 바꿔서 배포용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배포용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커 명령어를 사용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해보죠. 도커 빌드 명령어를 실행할 때 몇 가지 유용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우선 파일 지정 옵션을 사용하면 지정된 도커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목적에 따라 도커 파일을 다르게 지정해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빌드할 때 환경 변수를 추가하거나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해 주었더라도 이때 지정한 환경 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커 빌드를 하면 중간 과정을 캐시 형태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빌드하게 된다면 변경된 부분만 새로 빌드해서 빌드 시간을 줄여주는 게 기본 동작입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지정하면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빌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태그 옵션은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빌드될 때 이미지의 이름과 이름 마지막에 태그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름은 도커 저장소에서 경로로 사용되거나 뒤에 콜론 뒤에 붙은 이름은 태그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 태그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레이티스트가 지정되며 기존의 이미지 이름이 동일한 경우 기존 이미지의 태그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미지에 레이티스트가 붙게 되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를 생성할 때 태그의 버전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태그 버전이 사라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이미지 아이디를 사용해서 다시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커 빌드는 스크립트 한 줄 한 줄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며 로그를 통해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잘 확인해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빌드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과 몇 가지 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개발자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도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